조선시대 한적한 시골 마을, 눈 쌓인 겨울날이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주막에서 김 주막 주인이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아이고 오늘도 손님이 없겠구만. 김 주막 주인은 쉰을 넘긴 나이에 홀로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다. 주르막 안은 춥고 황량했다. 구석에 있는 화로에는 겨우 불씨만 남아 있었다. 김 주인은 화로에 장작 몇 개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래서야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나. 하지만 장작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주막 앞을 쓸기 시작했다. 눈이 쌓인 길을 치우면서 그는 지나가는 행인이 있기를 바랐다. 어이구 추워라. 김 주인은 손을 비비며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찬장을 열어 남은 식량을 확인했다. 쌀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적었고 김치와 장아찌 몇 개가 전부였다. 이제 며칠 버티지도 못하겠구만. 장사가 안 되면 이 주막도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김 주인은 한숨을 쉬며 쌀을 조금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손님인가?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그저 마을 개가 지나가는 것뿐이었다. 김 주인은 실망한 표정으로 다시 주막 안으로 들어왔다. 하루가 저물어갔지만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김 주인은 쓸쓸히 죽을 먹으며 내일을 걱정했다. 내일은 제발 손님 좀 왔으면 좋겠구만. 아니면 정말 이 주막을 접어야 할지도. 그는 허름한 이불을 덮고 누웠다. 바람 소리와 함께 그의 한숨 소리가 주막을 채웠다. 다음 날 아침 김 주막 주인은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났다. 그는 추위에 떨며 문을 열었다. 어이구 이렇게 추운 날에 누가 오겠나.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오는 것이 보였다. 김 주인은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았다. 저게 뭐지? 사람인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 모습이 선명해졌다. 낡은 누더기를 걸친 한 거지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검붉게 얼어 있었다. 거지는 주막 앞에 도착하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살려주시오. 배가 고파 죽겠소. 김 주인은 망설였다. 거지에게 줄 음식이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이보시오 일어나시오. 안으로 들어가세. 김 주인은 거지를 부축해 주막 안으로 데려갔다. 그는 화로의 마지막 남은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따뜻한 물이라도 끓여드리겠소. 거지는 감사의 눈빛으로 김 주인을 바라보았다. 김 주인은 찬장을 열어 마지막 남은 쌀을 꺼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두 냄비에 부었다. 이것마저 없으면 나도 굶겠지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니까. 물이 끓는 동안 김 주인은 거지에게 말을 걸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거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멀리서 왔소. 집도 가족도 없는 떠돌이 신세지요. 김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힘드셨겠소. 죽이 완성되자 김 주인은 그릇에 듬뿍 담아 거지 앞에 내놓았다. 많지는 않지만 먹어보시오. 거지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허겁지겁 죽을 먹기 시작했다. 김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거지는 한결 나아 보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소. 김 주인은 손사래를 쳤다. 별 말씀을요. 이런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날이 저물어 갔다. 김 주인은 고민에 빠졌다. 이 추운 날 거지를 내보낼 수는 없었다. 이보시오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오. 비록 춥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밖보다는 나을 거요. 거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친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 주인은 미소 지었다. 그저 편히 쉬다 가시오.
다음 날 아침 김 주막 주인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그는 잠시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거지를 찾았다. 이보시오 일어나. 그러나 거지가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다. 김 주인은 놀라 주막 안을 둘러보았지만 거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하네. 그새 어디로 간 거야? 김 주인은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다. 눈 위에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다. 참 이상한 일이야. 그때 그의 눈에 주막 문 옆에 걸린 작은 주머니가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레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이게 뭐지? 주머니 안에는 작은 쪽지와 함께 반짝이는 금덩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김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친절한 주막 주인에게 당신의 선행에 보답하고자 이 작은 선물을 남깁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주막을 번창시키세요. 감사하는 나그네로부터. 김 주인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가 대접한 거지는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꿈인가? 그는 금덩이를 들고 마을로 달려갔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주막을 보수하고 새로운 집기들을 사들였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김 주막 주인이 보물을 발견했대. 그 허름한 주막이 하루아침에 고급 주막으로 변했다더라. 사람들이 호기심에 주막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김 주인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시원한 막걸리 한 잔 하고 가세요. 주막은 금세 손님들로 북적였다. 김 주인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일을 마친 김 주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정체를 모르는 은인이여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언제나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리라고. 주막의 변화는 마을 전체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사람들은 김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제 김 주인의 주막은 단순한 주막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었다. 밤이 깊어갔다. 주막 안은 거지의 고른 숨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김 주막 주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는 찬장을 열어 남은 식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텅 빈 찬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김 주인은 거지가 누워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거지는 편안한 표정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저 사람은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하지? 줄 음식도 없는데. 그는 고민에 빠졌다. 거지를 그냥 내보내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줄 것이 없었다. 김 주인은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달빛이 눈 쌓인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혹시 주변 마을에 가서 일을 해볼까? 그는 잠시 그 생각을 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 추운 겨울에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주막으로 돌아온 김 주인은 자신의 허름한 옷가지들을 뒤적였다. 이거라도 팔아볼까? 하지만 그의 옷은 너무나 알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밤이 더 깊어갔다. 김 주인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계속 고민했다. 내일 아침 저 거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는 마음 한편으로 거지가 아침 일찍 떠나기를 바랐다. 그러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 불쌍한 사람을 그냥 내보내다니. 김 주인은 결심했다. 내일 아침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떻게든 일거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거지에게 한 끼라도 더 대접하고 싶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그는 마음을 다잡고 눈을 감았다. 비록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에는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다. 이럴 수가. 꼽꿈만 같네. 김 주인은 혼란스러웠다. 분명 어제 거지를 맞이했고 함께 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다시 주막 안으로 들어와 구석구석을 살폈다. 혹시 거지가 남긴 물건이나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정말 아무것도 없네. 그때 그의 눈에 작은 물건이 들어왔다. 주막 구석에 놓인 작은 주머니였다. 이건 뭐지? 김 주인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느낌이 손에 전해졌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반짝이는 금덩이 하나가 나왔다. 이게 뭐야? 김 주인은 놀라 소리쳤다. 금덩이와 함께 작은 쪽지도 들어 있었다. 친절한 주막 주인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선물로 당신의 선행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부디 번창하시기를. 감사하는 나그네로부터. 김 주인은 눈물이 났다. 그가 대접한 거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정말 꿈인가?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약간의 후회가 교차했다. 내가 더 잘 대접할 걸. 아니, 그보다 그분의 정체를 여쭤볼 걸.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분은 분명 이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야. 내 마음을 시험하신 거지. 김 주인은 금덩이를 꼭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김 주인의 삶은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크게 얻은 것은 금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의 소중함이었다. 김 주막 주인은 금덩이를 들고 마을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여복의 대장장이. 김 주인이 대장간 앞에서 외쳤다. 대장장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다. 아이고 김주인. 웬일이세요? 이 금덩이 얼마나 값나가나 좀 봐주게. 대장장이는 금덩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아주 순도 높은 금이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김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비밀이네. 그래,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대장장이가 말했다. 이 정도면 주막을 완전히 새로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김 주인의 눈이 빛났다. 정말인가? 그렇다면 당장 시작하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김 주인의 주막이 새롭게 단장되는 것을 신기한 듯 지켜보았다. 야, 저기 봐. 기와를 얹고 있어. 저 기둥 좀 봐. 튼튼해 보이는구먼. 불과 며칠 만에 주막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 낡고 허름했던 건물은 사라지고 대신 고급스러운 한옥 스타일의 주막이 들어섰다. 김 주인은 새 주막 앞에 서서 감격에 겨워 말했다. 이제 손님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겠어. 그는 주막 안을 새로운 집기들로 채웠다. 질 좋은 술과 안주도 준비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됐군. 개업 첫날 주막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소문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과 지나가는 행인들로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편히 쉬다 가십시오. 김 주인이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주막 안은 곧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다. 김 주인은 분주히 움직이며 손님들을 대접했다. 한 손님이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주막이 생기다니. 우리 마을의 자랑이네요. 다른 손님도 거들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여행 가다 쉬어갈 곳이 생겼네요. 김 주인은 겸손히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편히 쉬다 가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거지가 생각났다. 그분 덕분에 이런 행운을 얻었지. 꼭 다시 만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그날 밤 주막을 정리하며 김 주인은 생각했다.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 차례야. 어려운 사람이 오면 그분처럼 따뜻하게 대접해야지. 이렇게 김주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주막은 번창했고 그의 선행은 계속되었다. 몇 달이 지났다. 김 주막 주인의 새 주막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주막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다. 어느 날 저녁 주막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가득 찼다. 김 주인은 분주히 움직이며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주인장, 여기 술 한 병 더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 주인은 웃으며 술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주막 한켠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 주인 정말 대단해. 이렇게 금방 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하지만 성격은 여전히 좋아. 돈 많다고 새도 부리는 법이 없어. 그때 한 노인이 끼어들었다. 그게 다 그거지 덕분이라던데.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지요? 노인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렇다더군. 김 주인이 어느 추운 겨울날 거지를 대접했는데 그 거지가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었대. 그래서 큰 보상을 받았다나 봐.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말인가?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때 김 주인이 다가왔다. 무슨 재미난 이야기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주인장, 혹시 거지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김 주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아, 그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네, 사실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분이 제게 준 것은 금덩이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김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래서 저는 이 주막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시 베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마을의 곤궁한 가정을 돕고 있죠.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김 주인을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주인장.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자랑스럽습니다. 김 주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김 주인의 주막은 단순한 술집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 여름의 끝자락 주막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다. 김 주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그때 주막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김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미소 지었다. 주막이 참 번창했구나. 김 주인은 노인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다.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노인은 김 주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추운 겨울날 이 주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적이 있지. 김 주인의 눈이 커졌다. 혹시 그때 그 거지 할아버지신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주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다. 김 주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의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귀한 느낌이 났다. 노인이 설명했다. 나는 사실 이 나라의 은퇴한 고위 관리였다네. 백성들의 실상을 알고 싶어 거지로 변장하고 다녔지.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날 밤 자네의 친절에 깊은 감동을 받았네. 그래서 작은 보답을 했지. 김 주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자네가 이렇게 번창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는 소문을 들었네. 참으로 훌륭하구나. 김 주인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이 나라의 미래가 밝구나.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김 주인에게 건넸다. 이건 왕이 내린 옥새일세. 앞으로 자네의 주막은 왕실의 보호를 받게 될 걸세. 김 주인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주막 안의 사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게.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길일세.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주막을 나섰다. 김 주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벌어진 일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김 주인의 주막은 더욱 번창했고 그의 선행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김 주인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어려운 이들을 돕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했다. 세월이 흘러 김 주막 주인의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렸다. 그의 주막은 이제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소가 되었고 그의 선행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어느 봄날 주막 앞 정원에서 김 주인은 어린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셨어요? 손주 중 하나가 물었다. 김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바로 한 거지 할아버지 덕분이란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옛날 우리 주막이 아주 가난했을 때 추운 겨울날 한 거지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 나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그분께 대접했지.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다른 손주가 물었다. 김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란다. 그분이 준 금덩이로 부자가 된 건 맞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아이들은 컨퓨즈한 표정을 지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남을 돕는 마음이란다. 그분은 나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나는 주막이 잘 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지. 김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막을 찾아왔고 더 큰 축복이 찾아왔단다. 손주들은 감동한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한 아이가 외쳤다. 김 주인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렇게 살면 너희도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그때 주막에서 누군가가 김 주인을 불렀다. 주인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김 주인은 일어서며 말했다. 자, 이제 할아버지가 일하러 가야겠구나. 너희들도 커서 꼭 남을 도우며 살아라. 아이들은 힘차게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김 주인은 주막으로 향하며 생각했다. 그거지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실까? 정말 다시 한번 뵙고 싶구나. 주막에 들어서자 한 늙은 거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김 주인은 망설임 없이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편히 쉬다 가십시오. 거지는 놀란 듯 김 주인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좋은 주막에서 저 같은 거지를 받아주시다니. 김 주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손님은 손님입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김 주인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남을 돕는 일로 가득했고 그의 주막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거지를 환대해 부자가 된 주막 주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친절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부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본 경험이 있나요? 혹시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긴 적은 없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런 옛날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